구급 환자가 들어오면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전부 있잖아요. 그 배전부에 이제 전화를 해서 사정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추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추락하는 게 순간이더라고요. 한 집안에서 굶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정상이 아니고. 근데 우리 신랑 살려달라고 발 동동 구르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거죠. 정말 이것이 언제 나한테 닥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자,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은정TV에 초대받은 한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바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근데 또 흔쾌히 와주셔가지고요. 한국에 얼마나 사신 건가요? 한국에 온 지 12년 됐어요. 12년이면 네. 꽤 되셨네요. 그쵸. 예. 네.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저기 한북도 제일 추운 데서 왔어요. 예. 예. 우리 선생님 가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북한에서 체계적인 공부를 다 하고 병원의 내과 의사로 한 20년 정도 예, 근무했습니다. 예. 그래요. 남북한 똑같지만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예. 의사 직업은 예. 여성들이 예.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의사를 하면은 선생님 하면서 그래도 다들 부러워했고 또 동네에서도 누구 집 딸이 의사 됐다더라 하면은 부모님들도 엄청 이렇게 뿌듯해하죠. 예. 출신 성분이 좋으셨나봐요. 그냥 저는 평범한 그 농민의 자식이에요. 근데 공부 예. 잘하셔서. 예. 형제 5 중에서 예. 아빠 엄마가 저를 공부시키셨더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 덕에 고맙고 감사하게도 의사 직업을 갖게 됐죠. 예. 예. 그러시면은 북한에서 의대, 예. 대학 공부 예. 몇 살 때 하신 건가요? 중학교 졸업하고 17살부터 23살까지. 예. 네. 선생님 하면서 네. 사회적으로는 어떤 이런 것도 받고 사셨는데 네. 왜 탈북하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그 당시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모든 공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90년대 이전이니까 90년대 이전부터 제가 의사 생활을 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배급, 급여,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약품 공급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되게 괜찮았어요. 직업도 좋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어느덧 결혼을 하고 애 둘 엄마가 되고 96년도 그때부터 이제 북한이 공급이 서서히 중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적게 주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완전히 이제 끊어졌죠. 근데 저는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 약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위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는 체계였는데요.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완전히 이제 환자들 치료하는 게 속수무책이었죠. 거기다가 더 속상했던 건 구급 환자가 들어오면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전부 있잖아요. 그 배전부에 이제 전화를 해서 사정 해야 돼요. 구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뭐 1시간 아니면 2시간 좀 전기 달라고 사정해야 돼요. 그러면 또 배전부에서 그러면 딱 2시간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전기가 와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장에 그 온도 보장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진짜 열악하다 못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추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추락하는 게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회의감을 느꼈고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 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나의 현실도 안타깝고 병원의 현실도 안타까웠지만 나아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제일 그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작은
작은 애를 낳고 다 가서 유치원이 정상 가동을 안 해서 아기를 얻고 이제 병원 근무를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일주일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밤에 야간 근무를 서거든요. 네, 그러면은 병원에서 근무를 서면서 고급 환자가 들어오면 치료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작은 애를 낳고 아기 얻고 나가서 근무를 서는데 밤에 이제 문을 막 두드려서 나갔더니 어떤 분이 왕진을 요청하는데 팔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 신랑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사망되셨는데 이분도 정신이 이제 정상이 아니죠. 한 집안에서 굶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정상이 아니고. 근데 우리 신랑 살려달라고 팔 동동 구르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거죠. 네, 그런 상황을 계속 목격하면서 정말 이것이 언제 나한테 닥칠 것인가. 이것은 시간 문제다. 이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 네. 그러니까 네. 더 와닿고 가슴 아프고 정말 그때 당시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굶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순간에 닥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그냥 그때 저희가 교육을 받은 게 좀 더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면 다시 말하면 장군님만 믿고 살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이러면서 맨날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을 계속 하다 보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또 정상적인 그 사이가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내 가족을 다 굶어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사직서를 냈어요. 여기 분들이 알아들으시겠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죠. 매대라고 그러죠. 매대. 상점. 매점. 작은 매점. 그것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같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벌어서 얼마를 들여놓는 조건으로 맞아요.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본 좀 있으셨나 봐요. 그때 제가 자본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계속 병원에서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근데 대신 주변 사람들 속에서 좀 신뢰가 있었죠. 그래서 저하고 협업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투자해서 같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매대도 운영하고 좀 이렇게 수익이 높아지고 워낙에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됐어요. 매점이 잘 되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점보다 식당이 조금 더 수익폭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했죠. 근데 북한에서 그때 당시는 개인 식당을 허용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저희가 들어가서 국가에서 주는 공급이나 자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자재를 사가지고 영업을 해서 마찬가지로 얼마 저희가 갖고 나라에 얼마 들여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매출에서 얼마 그때는 저희가 7대3으로 7을 가지고 3을 냈어요. 3을 냈어요. 그리고 7을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나눠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워낙에 식당이 되게 이렇게 어지럽고 근데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북한말로 말하면 우라카이라 여기로 말하면 리모델링 그래서 좀 깔끔하게 예쁘게 해가지고 그때 저희 지역에 출장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식당에서 또 매출을 많이 올리고 좀 수익을 많이.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원래 기존에 살던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버는 건데 이게 수익이 이제 많이 나는 데다가 일정치가 않고 내부에서 자꾸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싸우시더라고요. 돈 가지고. 돈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돈 갖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사실 수익은 많이 났고 엄청나게 기여도 했죠. 지만 싸우는 데 대해서 좀 싫어서 손을 뗐죠. 제가 많이 싸우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어차피 이제 이 나라가 원상복귀되기는 이제 다 굴렀다. 내가 좀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가게를 이제 하나 냈어요. 또 다른 데? 다른 데로 가게를 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한국에는 어디 가든지 뭐 식당이든지 호텔, 여관 이런 편의 시설들이 잘 돼 있죠.
근데 북한은 그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외부에 이제 출장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개인 집에 들어가서 다 분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식당, 그다음에 목욕탕, 그다음에 카운터에 이제 기본적인 일상 제품들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숙소까지 이렇게 풀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 그건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직원 2명 데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가게 꾸리는 그 과정까지 다 얘기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손끝에 피가 나게 그 가게를 꾸렸거든요. 여기는 뭐 건설 공사 같은 거 뚝딱 하잖아요. 그렇죠. 업체들이 다 있으니까. 예, 어디 맡기면 없잖아.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가 해야 된다, 손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을 만들 때도 목욕탕에 이제 그 한정 칸 만드는데 그 나무들을 칸쌀을 끼우잖아요. 그것도 다 저희가 손으로 했거든요. 네. 이 통나무를 사다가 소달구지에다 실어서 통나무 캐는 데 가서 제재하고 그걸 또 매끈매끈한 기계 톱으로 또 다스려서 그걸 또 이렇게 박아서 그리고 그 목욕탕에 그 타일로 박는데 여기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좀 타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 모셔다가 이제 그분들도 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하니까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또 이제 시멘트를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 고무장갑 어디 있어요? 네. 여기는 차고 넘치는. 네. 고무장갑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타일을 박는데 그분들이 꼭 밤에 일을 해요. 낮에 직장 나가니까. 근데 그 시멘트를 바로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굳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을 박는데 쫓아가면서 맨손으로 닦다 보니까 이 손끝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진짜 세상에 나서 살면서 이게 손끝에서 피가 떨어진다는 거구나. 그 정도로 피와 땀을 바쳐서 삶이 터전을 일구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잘 됐어. 네, 그래서 오늘 운이 있구만. 아, 그래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이젠 됐다. 여기서 벌어먹고 살자. 이제 굶어는 죽지 않겠다. 역시 똑같이 이제 당국에 바치는 돈이.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싸우지도 않고 날 건드리지도 않고 여기서 나만 열심히 하면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괜찮겠다 하고 이제 한숨을 좀 돌린 거죠. 우리가 오픈을 해서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그 위에서 비사 그룹바라 그러죠. 비사회주의 그룹. 그러니까는 한국은 이제 능력껏 벌어먹고 능력껏 살면 되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북한은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개인 가게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생명줄인데. 네, 생명줄이죠. 그것을 비사회주의 그룹바에서 와서 계속 협박하는 거죠. 문 닫으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서 나라에도 바치고 우리가 먹고 살면 좋지 않냐. 우리도 여기서 벌어먹고 살면서 사회주의 지키자 그런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올 때마다 얘기하다 보니 틀린 말이 아닌 거지.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로 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루 단속하는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제후 통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족쇄 채워서 족쇄 채워서 군안정부에 호송을 하겠으니 빨리 중지하라 이런. 됐다. 아니 김일성을 욕했어. 총을 들고 그 나라를 뭐 네,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오직 먹고 살자. 자식들 때문에 가정 먹고 살자고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눈썹 한 올이 까딱 안 하고 그걸 뺏어낼 때 이게 어떤 세상이지? 이게 우리가 살 만한 세상은 아니구나. 그런 한번 느끼시. 예.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정면으로 공격을 못하. 그냥 억울함만 가슴에 남는. 그렇게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뺏겼어요? 뺏겼죠. 그 가게를. 그 뺏긴다는 당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나요? 그냥 빈 퍼물었어요? 폐허로 남겨두는 거죠. 남겨도 폐허. 미친.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다 빼고 나가면 폐허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폐허로 놔두느니 우리가 여기서 아름답고 깔끔하게 꾸려가지고 국가도 살고 개인도 살면 좋지 않냐. 그 말이 안 먹. 그래서 그걸 뺏기고 제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막 눈앞이 캄캄하죠.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투자한 돈만 엄청나고 얼마 정도? 그때 북한 돈으로 한 200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2005년도 화폐 개혁하기 전이잖아요. 야, 200만 더 넘어 들어갔죠. 네. 예. 마지막에는 돈을 다 써가지고 그 외상으로 가져왔어요. 화교집에 가서. 빚진 거.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본전을 뽑기도 전에 이걸 차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거기에 들어간 돈도 빼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너무도 이제 막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왔죠. 그래서 제가 출로를 뚫어보려고 여기는 여권도 얼마나 잘 내줘요. 그래요. 여권을 좀 내보겠다고 거기서는 보이부에서 여권을 관리해요. 그래서 그 여권 내는 외사과 네,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얼마나 조건부가 많은지 뭐 26가지 조항이 들어가더라고. 뭐 직계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을 못 낸 거죠. 여권 내서 어딜 가려고 하세요? 중국 가려고. 중국? 네, 중국에 중국에 저희 할머니가 중국에서 나오신 분이라서 할머니 집안이 다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북한에 중국 장사하러 나왔잖아요. 그때 저희 친척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하려고 도움 받고 싶어서 여권 신청을 했죠. 근데 그 여권을 내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지.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 아빠가 한씨고 엄마가 김씨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오씨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다 오씨야. 그러면 나하고 엄마하고 아빠 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 쳐넣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가게를 오픈하면서 외상으로 가져온 자재들도 있고 돈도 좀 쓰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빚이고 압박감으로.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장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다 나가. 그렇죠. 다 날아가. 빚더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제가 저기 중국으로 넘어가서 돈을 좀 벌어갖고 나오자. 그래서 이제 1차로 탈북을 했는데 이제 저의 목표가 영길이었거든요. 영길에 저희 친척들이 있었는데 두만강을 넘을 때는 원래 이제 두만강 넘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을로 말하면 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을 오래 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군인들도 제가 많이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넘어올 때는 그들이 도움으로 이제 오기도 하고 이제 왔네. 네, 그렇죠. 오기로 하고 중국 넘어가서 택시를 탔죠. 연길까지.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운이 나빴다고 할까? 그 여길로 말하면 도로공사 같은 데서 수금소 그죠? 그런 데서 택시 세우고 이제 돈을 내려고 하는데 톨게이트 같은. 톨게이트 맞아요. 예. 사방에서 전도등 불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공안분들이 나와서 이제 매복을 했었죠. 알고. 아니죠. 이제 가끔 그렇게 불씨 검문이 있다네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방에서 불이 막 비치면서 공안분들이 오셔가지고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딸내미 같이 넘어왔었거든요. 예. 너무 이제 험악한 세상이다 보니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걸 몸소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같이 데리고 넘어왔죠. 교육차. 그랬는데 이제 둘 다 같이 이제 체포된 거죠. 강제 북송 당했어요. 간 보입으로 끌려갔는데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빠 엄마가 잘 키워주셨고 공부도 체계적으로 잘 해서 의사 20년 하다가 이게 웬 정천병력이에요. 이렇게 손에 이제 족쇄를 차고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북한으로 얘기하면 너무 이제 부끄럽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망신스럽다.